한서방이 왜 저런 여자랑 엮인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장모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햇살이 호텔 로비 앞 유리벽에 반사되어 실내로 잔잔하게 스며들었고 그녀는 커피를 든 채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꺼낸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손녀 한 분과의 오찬 자리에서 무심결에 흘러나온 단어 하나가 모든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요즘에 진짜 좀 달라졌어. 아침에 셔츠도 바뀌었고 커피도 바리스타가 가져다 마시고 솔직히 말해봐. 연애하는 거지? 장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봄아? 한봄은 당황했지만 이미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난번에 호텔 로비에서 봤어. 어떤 여자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 우리 아빠 진짜 행복해 보이긴 했어. 엄마 돌아가신 후 그렇게 웃는 얼굴 처음 봤어. 그 짧은 설명이 장모의 가슴 한복판에 무겁게 꽂혔습니다. 한동석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것을 손녀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 불편하고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는 웃는 척하며 말했지만 그 속은 이미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봄이 아빠가 누군가를 만나는구나. 좋은 분이면 좋겠네. 하지만 장모는 그날 저녁 바로 호텔 보안실 담당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최근 회장님과 동선이 겹친 여성 직원 목록 좀 확인해 주세요. 이름은 몰라요. 아마 납품업체 쪽일 겁니다. 커피 납품이든 생수든 간식이든 대면 기록이 많은 사람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도착한 보고서 한 장.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 마광숙이라는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날 밤 장모는 혼자 호텔 최상층의 집무실에서 마광숙의 프로필을 펼쳐두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대표. 남편 오장수 사망. 자녀 없음. 과거 우체국 근무. 현재 독수리 술도가 운영 및 유통책임 총괄. 한동석 회장과 다수의 호텔 행사 및 납품 관련 업무 접점 기록.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책상 맞은편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딸은 30대 초반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딸의 남편이었고 지금은 홀로 남은 사위가 다시 웃는 얼굴을 가졌다는 것. 그건 기뻐할 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엔 묘한 불쾌감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걸. 딸이 떠나고 15년. 한동석은 호텔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한봄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향한 죄책감에서. 그 죄책감조차 내려놓은 것일까? 아니면 단지 그 여자가 그 감정을 교묘히 끄집어낸 것일까? 장모는 마광숙이라는 이름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 뭔가 있다. 다음 날 장모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비서와 함께 독수리 술도가를 방문했고 정중한 회사협력업체 방문이라는 명분 아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술도가에서는 오영재가 각자 역할을 맡아 일하고 있었고 그중 둘째 오천수가 실무 전반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대표로서 전통주 품질 관리와 납품 총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주변의 직원들, 납품 기사들,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묻는 식으로 탐문이 이어졌습니다. 광숙 씨요? 성실하죠. 워낙 순해요. 동네에서도 소문 좋아요. 아, 신라주조랑 싸움 났을 때도 광숙 씨가 나서서 막았다더라고요. 듣기로는 엘렉스 호텔 납품 연결도 술도가 쪽에서 직접 만든 거라던데요. 그 순간 장모는 그 이름을 또 들었습니다. 신라주조. 독고타. 장모는 깊게 눈을 감았습니다. 독고타. 과거 자신이 아끼던 직원을 속이고 회사 공금을 들고 도망친 그 배신자의 이름. 그는 지금 신라주조 회장이자 여전히 엘렉스 호텔을 상대로 은근한 가격 경쟁을 걸어오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는 그런 신라주조와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장수가 독고탁에게 당했던 일, 그리고 술도가가 그로 인해 한동안 위기에 처했던 시절까지도 장모는 이미 자료를 통해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장모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조용히 한동석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 자리에서 장모는 다정한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한서방. 요즘 얼굴 좋아졌네. 봄이 말이 맞았어. 달라졌더군.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요즘에 조금 여유를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광숙 씨 말이야. 좋은 사람이냐? 한동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켰다는 걸 알고 있었던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조금 아니 많이 불편한 걸 말해도 될까? 듣겠습니다. 장모는 시선을 마주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나? 독수리 술도가 사람이고 과거 오장수하고 같이 전통주 만들던 사람이지. 그 오장수가 누구한테 당했는지는 자네도 알 거야. 독고타. 그 인간하고 술도가는 지금도 척지고 있어. 그런데 그런 집안 대표하고 자네가 얽혀 있다는 게 난 너무 불편해. 한동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장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이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그를 지켜주고 싶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지금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위협하는 카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는 조용히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내가 외롭다는 거 알아. 봄이 아빠로서 이 호텔의 주인으로서 얼마나 무겁게 살아왔는지도 알아. 하지만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다, 한서방. 충고야. 그 여자 지금 아니면 더 늦어. 며칠 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간 뜸하던 문자 끝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광숙 씨, 내일 오후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우리 봄이가 꼭 보고 싶답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연인을 만나고 싶다는 게 어떤 맥락에서인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언의 요청이 담겨 있다는 걸 마광숙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호텔 근처 조용한 북카페. 마광숙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중히 인사를 건넸고 마광숙은 약간 긴장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 대표님. 만나 뵙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나도 아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한봄은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계신다 해서 처음엔 놀랐어요. 근데 요즘 아빠가 너무 좋아 보여서요. 그전엔 항상 웃는 얼굴 뒤에 그림자 있었거든요. 마광숙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봄은 고개를 숙였다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가족은 뭔가 조용히 멈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마 대표님이 오시고부터 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마광숙은 손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봄이 씨,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나도 많이 망설였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그게 맞는지. 나 혼자 좋은 일인지, 아픈 사람 마음을 더 흔드는 건 아닌지. 한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빠는 마 대표님 좋아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아빠 아프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마광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프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잘 지내봐요. 그날 밤 장모는 사무실에서 또 다른 보고서를 정리 중이었습니다. 이번엔 마광숙이 호텔 내 직원들과 나눈 대화, 오천수와의 동선, 그리고 호텔 납품 과정에서 엘렉스 쪽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리해드린 자료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지만 마광숙 씨 쪽에서 자발적으로 납품 건 일부를 철회한 흔적이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진행하던 냉매 포장 박스류 계약도 돌연 중단 요청을 보냈고요. 장모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서류 한 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건가 아니야. 그렇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야. 장모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라고 봤다면 그건 큰 오산이지.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술도가 쪽 오천수, 조용히 한번 만나보게 해. 마강숙 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다음날 오후 장모는 조용히 호텔 라운지에서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천수는 조금 늦게 도착했고 처음엔 약간의 경계심을 품고 장모를 마주했습니다. 안께 오천수 씨. 예, 어르신. 장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는 아마 본인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야. 오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를 채는 사람이라는 걸 장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 대표. 내가 보기에 착하고 성실한 사람 같긴 한데 그 사람 주변은 너무 복잡해.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도 마냥 깨끗하다고는 못하겠더군. 오천수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라주 조건 때문이신가요?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걱정하는 건 한서방이야. 그 애는 한번 결정하면 물러서질 않지. 그런데 마 대표가 그런 결정을 끌어내기에 적당한 사람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야. 오천수는 한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마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저희 술도가가 이렇게까지 버텨온 것도 마 대표님 덕택이에요. 그리고 한동석 회장님을 두고 가벼운 감정으로 만난 것도 아니에요. 장모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묻습니다. 그 말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근거가 있는 건가? 오천수는 주먹을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마 대표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호텔 납품도 회장님과의 관계도 전부. 저희는 이미 엘렉스 쪽 납품 절반 이상을 접었습니다. 장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오천수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끄는 거지? 회장님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요. 지금 어르신이 움직이신다는 거 마 대표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곤란해지는 걸 마 대표는 원하지 않아요. 그 말에 장모는 비로소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조용한 결단이 뜻밖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인 줄은 몰랐네. 그 여자 꽤 조용히 싸우는 사람이구먼. 오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도 이제 좀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자꾸 끌어내리고 막지 마시고요. 보고만 계셔도 됩니다. 장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장모는 오천수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다. 라운지의 잔잔한 음악은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머릿속엔 마강숙이라는 이름이 지우듯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아는 여자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에 비서로부터 긴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르신 방금 도착한 정보입니다. 마 대표가 신라주조 독고탁과 최근 3개월 내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제보가 확인됐습니다.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장모는 눈썹을 찌푸리며 메시지를 열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낯익은 골목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마주 선 마강숙과 독고탁의 흐릿한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사진을 확대했다. 설마 이게 무슨... 장모의 손끝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 전화를 들었다. 비서 지금 당장 한서방 호출해. 그 사람 지금 나랑 이야기 좀 해야겠어.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였으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